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주식TV 캡틴 정진 전문가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 상황과 어제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오늘 좀 강세가 섹터, 오늘 좀 이슈가 될 만한 글로벌 이슈, 그 다음에 테마 및 강세 특징 이슈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관심 종목도 공개해 드리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간만에 모처럼 급등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강하게 했지만 차익실현 매물도 좀 나오면서 다시금 상승 반납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터키 등을 주도적으로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각국이 조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재를 나서면서 완화된 스탠스, 협의가 진전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유로채 이자를 달러로 지급했다, JP 모건을 통해서 이체를 해서 지급 대리인이 시티그룹을 통해서 모두 이자 지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폴트 우려가 일단은 연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지수 1% 넘게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역시 1.3% 상승, 그 다음에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는데 JP 모건을 통해서 이자 지급을 했다, 디폴트는 일단 잠시 면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1억 1,700만 달러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해당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디폴트는 일단 면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러시아가 지금 달러도 자금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재무부가 5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공급펀드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 이자 지급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해요. 아니면 채권자들 다 큰일 나니까 5월 25일까지만 이자 지급에 대해서만 중앙은행 공급펀드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 이자 지급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디폴트는 간신히 면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러시아가 쌓이고 있는데, 이게 본인들 나라가 갖고 있지 않겠죠. 다 각 다른 나라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스위프트를 통해서 은행 결제를 막아버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진짜 사이버머니처럼 공중분해되는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게 아무래도 미국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늘었습니다. 21만 명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다. 좋은 얘기예요. 실업보험, 예를 들어서 구직자, 실직자들이 청구하는 거잖아요. 실직자가 예상보다 하회했다는 건 그만큼 고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청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시에 좀 안 좋게 작용하는데 22만 명보다 좀 적었다, 6천 명 적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주간입니다, 주간. 그래서 경제는 아직 실직자가 늘어나는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어저께 금리 인상이 25bp에서 좀 완화된 스탠스를 보였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올해 최소 7회, 내년 3회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에 10회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좀 가파른 인상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는 타격이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단기채 있죠. 1년물, 2년물은 굉장히 낙폭이 컸다. 단기채가 떨어지고 장기채가 올라오거나 이게 좀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역전되는 순간 굉장히 증시에서는 안 좋게 자금이 이탈하는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단기채 하락은 증시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채권 트레이더들은 아무래도 단기채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호주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30년에 30%로 둔화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과 커플링이 굉장히 좀 크고요. 중간에 제조업 혹은 출산율, 정부 주도 경제 성장 구도, 정부 주도로, 민간 주도가 아니라 이러한 3대 요소를 필미로 2030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현재는 7%, 6% 이렇게 좀 잡고 있거든요. 근데 3%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계 최경제 대국은 가능하지만 미국은
제끼기 어렵겠다. 이게 좀 호주의 싱크탱크에 내다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영란은행, 영국이 금융은 굉장히 강국입니다. 유럽의 금융을 거의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국은행, 영란은행 BOE에서 0.75, 25bp 금리 인상을 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 합의 복원이 가능성이 있나 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여파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테이블을 지금 미국도 다시 제기하고 있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얘기 안 한다 등을 돌렸는데 작년 11월부터 점점 간접적으로 참여했었고요. 그러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무장 세력 등 이 문제 포함해서 전부 다 제재 합의를 원하는 거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재 풀어라, 제재를 먼저 해제해라, 그래야 우리가 핵 개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입장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좁혀지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러시아발 때문에 원유 공급 대란이 일어나니까 이란을 좀 제재를 풀면서 아무래도 원유 공급을 핵 합의, 이거 트럼프가 깼었잖아요. 핵 합의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스탠스가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한 번에 풀어줄 수 없겠죠. 핵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는 러시아의 최애국 지위를 박탈하자라고 압도적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최애국 대우지를 박탈하는 법안이 찬성되면서 벨라루스, 러시아 둘 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원으로 다시금 가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고요. 무역관계에 있어서 상실하게 되면 그만큼 타격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보유 관세가 일단 크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강세 테마, 또 이슈 테마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2년간 250만 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 우려로 인해서 2년 동안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을 520만 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독일 비율이 520만 대 중에 70%가 독일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영향을 받겠죠.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은 좀 덜 받겠네. 자기네들이 원자재 공유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생산 중단, 이런 것들이 부품 공급에 끊긴 점이 전망치 하향 근거로 내다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와이어링 하네스, 이게 가장 큰 45%의 비중으로 조기라고 폴란드에 수출해 왔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자체적으로 전쟁 중이니까 생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BMW, 폭스바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존도가 높아서 얘네도 좀 공급 다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업체도 찾을 수 있겠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 한 번에 바꾸긴 어렵죠. 왜냐면 얘네 공장 다 맞춰놨을 텐데, 우리나라도 그만큼 수입차 입고가 어려우면 자동차 가격이 다시금 상승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현재 미국하고 다시 철강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관세 매겼잖아요. 지난번에 1월, 2월 하는 무관세 수출 물량 감소 역효과 우려로 인해서 일본이 했던 재협상,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철강을 싸게 파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덤핑 관세를 계속 매기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관세 매겼던 거를 다시금 정부가 나서서 아니다, 좀 풀어달라, 방향을 재협상보다는 오히려 세부 요건을 개선하면서 철강 관세를 매기지 않게 했다. 25%의 무관세 기준, 125만 톤이 일본이 했던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물량 제한으로서 보유 관세를 면제받기 하는 방법으로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철강 관련주들을 지난번 안 좋은 악재였는데, 최근 들어서 철강 가격 급등에 철강도 역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이렇게 좀 관세 면제나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아무래도 좋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에서는 아무래도 석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 안 한다. 국민연금 자금이 투자가 안 되면 당연히 주가에는 영향이 크죠. ESG죠, ESG. 요거 주로 들어가는데, 요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탄 매출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투자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 비중 50% 기준. 아무튼 친환경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는 투자금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리 대기업이더라도 국민연금의 이런
거대 자금, 연기금 등에서 투자를 받아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원할 텐데 요구한 조건들은 아무래도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특히나 지금 반도체 공급 물량이 굉장히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웨이퍼하고 패키징 재료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1년 만에 16% 규모 성장을 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웨이퍼 재료 전년 동기 대비 15% 넘어갔고요. 패키징은 16% 넘게. 그래서 우리 패키징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특히나 우리도 대덕전자 주력주로 지금 현재 30% 넘게 수익을 얻어낸 적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있다. 오늘도 아무래도 관련주들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DA항공, 동유럽, 지금 중소형 뭐 동남아 위주의 노선이 아무래도 중장거리 대형기 도입해서 중장거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뭐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좀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니까요. 관련주들도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시멘트 매번 말씀드리지만 건자재 바로 간다고 했죠. 시멘트 공급 대란, 특히나 유연탄 수입 차질 요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공급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시멘트 만드는 게 그만큼 어렵고 시멘트 생산이 안 되니까 건설 현장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유연탄 가격 상승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가 지금 재고 자산 자체가 지금 유연탄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면서 관련주들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테마 및 이슈 종목 한번 둘러봤고요. 그러면 오늘 좀 강세가 예상되는 테마 시멘트 테마 한번 눈여겨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어제도 좀 강세를 보였죠. 메타버스 NFT 강세를 보였고요. 시멘트랑 철강까지 철강도 좀 좋게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그 관세 면제 있죠. 컨텐츠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유 천연가스 원유 등도 아무래도 어저께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꼬려본다면 고려시멘트 한번 시멘트 관련주에서 상승력 좋으니까요. 그리고 레몬레인 콘텐츠 관련주 드라마 제작하는 콘텐츠 관련주요. 그리고 원유 관련주 한국석유 오늘 좀 강세 급등할 수도 있다. 한번 눈여겨보는 예상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 3월 18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 마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